다수가 모여 의견을 나누는 민주주의 공동체의 대화 상황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과정은 바로 의결의 상황입니다. 이는 학생 자치 활동 속에서도 무한하게 나타나는데요. 이때 우리는 늘 만장일치, 즉 모두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문제 해결의 동력을 공고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다수의 의견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개개의 구성원들은 저마다의 경험과 철학을 바탕으로 세운 자신만의 기준이 있고 또 그것이 각자가 얽혀있는 이해관계가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의결 상황에서 빠르게 결정을 하기 위해 다수결의 원칙을 개발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의결 상황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함에 있어 보다 정의로운 민주주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의 위험성, 즉 소수의 의견 무시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또 소수의 의견을 듣는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절차로만 실시하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후 문제 해결의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불협화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안도하지 않고 다수의 보이지 않는 폭력이 소신 있는 소수의 목소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있는지는 아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다양한 토의토론 기법들의 특징을 융합하여 만든 유의미하게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스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수가 협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의미하게 모든 사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첫 번째 융합 기법은 바로 가치 수직선 평가, 토의 평가입니다. 먼저 융합의 재료로 사용된 각각의 토의 기법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치 수직선 토의 기법은 자신의 선택을 질적으로 달리하는 자기평가 기법입니다. 가치의 척도는 3단계, 5단계, 7단계 등 구성원들의 합의의 하에 다양하게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만약 3단계 척도를 사용하였다면 그것이 곧 신호등 토론 기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 포스트잇을 활용하여 자신의 이름과 스스로의 현재 입장에 대해 생각을 기록으로 정리하여 가치 수직선 아래에 붙여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토의를 거치며 자신의 가치가 변화함에 따라 포스트잇을 가치 수직선 상에서 자유롭게 이동함으로써 토의에 참여하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전체적인 합의로 나아가는 진행 양상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개별 구성원들이 생각이 변화하는 과정을 시각적이고 연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평가 토의 평가 기법은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감에 앞서 구성원들의 초기 입장을 확인하는 사전 평가와 합의로 나아가기 위한 본격적인 토론 토의, 그리고 협의를 거치며 달라진 구성원들의 생각을 확인하는 사후 평가를 연계한 토의 기법을 말합니다. 이러한 평가 토의 평가 기법은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가기 전에 현재 다수 구성원들의 전체적인 생각의 밀집도를 확인할 수 있어 리더, 즉 촉진자로 하여금 협의를 이끌어가야 할 방향과 분위기를 결정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즉, 사전평가를 통해 대략적으로 찬성과 반대가 1대1로 나뉘는 그런 대등한 상황인지, 또는 결정하지 못하고 헤매는 중립은 어느 정도가 있는지, 또 혹 소수 의견이 존재한다면 찬성과 반대 중 어느 입장이며 또 해당자는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됨으로써 성공적인 합의로 나아가기 위한 수많은 정보들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또한 사후평가를 통해 협의 결과 영향을 받은 구성원들은 누구인지, 전체적인 입장, 진영의 변화 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생각이 변화한 구성원들의 의견이나 끝까지 생각이 변하지 않은 소수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찬성과 반대 양측 모두를 만족시키는 창의적인 제3의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론적으로 평가 토의 평가 기법과 가치 수직선 토의 기법은 참여자의 생각이 토의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따라서 두 기법을 유의미하게 융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아이디어는 매우 간단합니다. 가치 수직선 아래 영역을 사전평가 공간으로, 가치 수직선의 위 영역을 사후평가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융합기법에 의해 우리는 사전평가에서 단순히 거수하여 인원의 수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초기 생각을 기록으로서 남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후평가에서 생각이 변화된 구성원은 가치 수직선 하단에서 상단으로 포스트잇의 위치를 옮겨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구성원들이 최종 입장을 그렇게 정리하게 된 까닭을 기록으로 남겨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다수가 협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의미하게 모든 사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두 번째 융합 기법은 바로 사모아 포럼입니다. 먼저 사모아 기법은 사모아 원주민들이 부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 같이 모여 사용하던 대화법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각각의 부족은 사모아 기법 적용 전에 사전 협의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부족원들이 한데 모인 곳에서 각 부족의 대표자들은 가운데의 원을 만들어 서로 마주보고 앉습니다. 그리고 대표자 협의를 실시하는 것이죠. 일단 협의가 시작되면 가운데 대표자 공간과 그 외부는 대화의 공간과 경청의 공간으로 분리됩니다. 바깥에 있는 부족원들은 의견을 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모아 기법의 중요한 특징은 협의에 참여하는 각 부족의 대표자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각 부족의 개별 구성원은 만약 자신들의 대표자가 협의가 진행됨에 따라 논리가 떨어져 가는 것이 보이거나 아니면 부족원들의 합의된 의견에서 벗어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대표자 뒤로 다가가 가볍게 어깨를 두드립니다. 그럼 대표자는 이를 신호로 받아들이고 자리에서 일어나 부족의 대표자로서 협의 참여의 권한을 그 부족원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즉, 선수교체가 일어난 것이죠. 이러한 선수교체는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때 각 부족원들이 무작정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토의의 진행자에게 선수교체 희망의 신호를 보내도록 하는 등의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토의의 흐름이 맥없이 끊기지 않도록 그리고 대표자가 충분히 참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강판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각 부족은 사전에 충분한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선결 조건 또한 필요하겠죠. 다음으로 포럼은 청중의 참가를 허용하는 집단 토의의 한 가지 방식입니다. 많은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주제 안건에 대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대표석에 앉아 토의를 하면 청중은 안건에 대해 함께 생각하며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전문가 대표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토의에 참여합니다. 다수의 청중에게 문제의식을 고취하고 해결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함과 동시에 즉석에서 의견을 함께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협의 기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모아 포럼, 이 두 기법은 결국 대표자 토의 기법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학생들의 발달 수준과 함께 학생자치에 일반적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의 수를 고려하고 포럼과 달리 모든 학생들이 주제 안건에 대해 이미 사전 협의를 거친 뒤에 다모임과 같은 전체 협의에 참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두 기법을 융합한 사모아 포럼 기법을 적용합니다. 즉 학생들은 4인에서 6인 정도로 그룹을 구성하여 사전 협의를 거치고 그 뒤에 그룹의 정리된 의견을 가장 잘 발표할 수 있는 전문가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그리고 각 그룹의 대표자들이 모여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협의를 시작하면 그룹에 앉아있던 청중들은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질의응답에 참여하거나 그룹의 새로운 대표로서 역할을 바꾸어가며 토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대표자 토의로서 사모아 포럼의 특징을 적절히 융합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학생자치를 촉진하며 적용하는 다수 의견 수렴 시스템, 민주적 다수 의견을 위한 융합토의 기법 두 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교사는 학생자치의 촉진자로서 주어진 협의 상황이 주는 다양한 정보와 조건들, 예를 들어 시간, 장소, 구성원, 안건, 입장의 양상 등을 참조하여 이러한 두 가지 융합 기법 중에서
적절히 선택하여 적용하는 기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반드시 의사결정 원칙들, 다수결의 원칙, 배려, 소통과 협업 등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 가치들을 내면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